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해온 절친 앞에서 저는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너였구나. 내 남편을 뺏은 게. 영희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죠. 60대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 평생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장 혼자만의 저녁.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저는 TV 앞에 놓인 작은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죠. 예전엔 내 식구 분량을 차려놓고도 모자라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네.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져요. 큰아들은 부산에, 딸은 미국에 있으니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예요. 전화는 자주 하지만 그것도 안부 인사 정도죠. 엄마 몸 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다, 얘들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나 잘 지내거라. 매번 똑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어요. 화면에는 한 드라마의 로맨스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었죠. 에휴, 나이 들면 이런 거 봐도 별로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곤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들 중에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하늘고등학교 62회 졸업생 동창회.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에 갔던 게 언제였더라? 10년 전? 아니면 더 오래됐나? 봉투를 뜯어보니 화려한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께 올해로 졸업 44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스타호텔 크리스탈홀. 저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해. 다들 성공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텐데. 사실 저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남편이 작은 회사 과장으로 정년 퇴임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죠. 동창회에 가면 다들 사업가,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특히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민수. 고등학교 때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예요. 조용하고 수줍음 많았던.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안 갈 거야. 괜히 가서 초라해질 필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박민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했던 그 아이. 수학 문제 모를 때마다 조용히 가르쳐주던 그 아이가요. 그 애는 정말 순수했지.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아, 나 영희야. 김영희.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영희는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했어요. 영희야, 이렇게 늦게 전화하네. 동창회 초대장 받았지? 나간다. 응? 너도 받았구나.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왜? 오랜만에 다들 보는 건데. 너 혹시 민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 갑자기 왜 그의 얘기를? 아니야, 그냥. 예전에 너한테 관심 있어 보였잖아. 근데 내가 먼저 사귀게 됐지. 그렇죠. 영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민수와 사귀었고 졸업 후에 결혼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런 옛날 얘기는 왜 해? 나는 정말 안 갈 거야. 에이, 뭘 그래.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 싫어. 영희의 설득이 계속됐어요. 사실 영희도 혼자 가기는 부담스러웠나 봐요.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여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혼자 있기 어렵잖아요. 영희야, 정말. 제발. 내가 부탁한다. 한 번만. 결국 저는 항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갈게. 와. 고마워. 그럼 그날 같이 가자.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초대장을 꺼내봤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3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박민수도 올까요? 그 사람도 많이 변했겠지. 나처럼. 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이 늘어났고 흰머리도 많아졌죠. 젊었을 때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봐도 되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민수가 조용히 미소 짓는 꿈을요. 평범한 제 일상에 동창회 초대장이라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2장 30년 만에 재회. 동창회 당일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뭘 입고 가지? 까만 원피스는 너무 어둡고 꽃무늬 블라우스는 너무 촌스럽고 결국 네이비색 니트와 검정 바지를 골랐어요. 무난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조합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췄어요. 연한 핑크색이 제 주름진 입술에 어울릴까요? 에이, 그냥 하자. 어차피 나이 든 건 다 마찬가지야. 영희가 차를 가지고 온 건 오후 5시 반이었어요. 어머, 수진아. 완전 예뻐졌네. 영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빨간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한 파마머리까지. 역시 사장 부인답게 화려하더라고요. 너야말로 여전히 젊어 보여.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입었어. 에이, 뭘. 우리 나이에 뭘 꾸며. 그냥 편하게 가자. 하지만 영희도 제법 신경 쓴 티가 났어요. 특히 향수를 진하게 뿌렸더라고요. 차 안에서 영희가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민수 보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예전에 너한테 관심 있어 보였다고 했잖아. 영희야, 그런 옛날 얘기는 그만해. 너희 결혼한 지도 30년 넘었는데. 맞아, 맞아. 우리 민수도 이제 회사 사장이야. 성공했다고. 영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크리스탈홀 입구에는 하늘고등학교 62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와, 정말 오랜만이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다들 나이는 들었지만 어딘지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어머, 수진이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가 쏟아졌어요. 모두들 30년 세월을 말해주듯 변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자꾸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민수가 와 있나 싶어서요. 찾는 사람 있어? 영희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아니야, 그냥.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멈춰버렸죠. 박민수였어요. 30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키는 여전히 크지 않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정말 오랜만이다. 수진아.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고등학교 때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많이 변했지?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전혀. 여전히 예쁘네. 민수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들으니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그때 영희가 다가왔어요.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어, 영희야. 민수는 아내를 보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수진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 우리 수진이 정말 오랜만이지. 근데 여보, 저기 회장님이 찾으시던데? 영희는 민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죠. 잠깐만. 수진이랑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에이, 나중에 해도 되잖아. 회장님이 기다리신다고.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괜히 민망해서 말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일 먼저 보고 와.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민수가 영희와 함께 가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아쉬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왜 이러지? 나 정말. 동창회 내내 저는 민수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누구와 얘기하는지. 자꾸만 눈이 갔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우리 동창들 한 명씩 근황 발표 시간입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 정말 다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수진 동창.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포장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민수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박민수 동창. 이번엔 민수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사장을 하고 있고, 아내는 여러분이 아시는 김영희고요. 자식들은 둘 다 서울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 응? 답답해서. 바람 좀 쐬면서 얘기하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영희는 다른 친구들과 셀카를 찍느라 바빴어요. 좋아. 호텔 정원은 조용했어요. 11월 저녁이라 쌀쌀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응. 사실. 오늘 너를 보려고 왔어.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너를 좋아했어. 지금도. 30년 만에 재회에서 느낀 설렘, 그리고 민수의 갑작스러운 고백까지. 제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첫 번째 만남.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너를 좋아했어. 지금도. 민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민수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너는 영희 남편이잖아. 그건 알아. 하지만 내 마음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어. 민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요. 수진아, 나는 30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 일하면서도 항상 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영희는? 영희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때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죠. 민수야, 우리 들어가자. 영희가 찾을 거야. 수진아. 민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야. 제발. 30년 기다렸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0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된 걸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민수를 완전히 잊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자주요. 3일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민수야.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민수야? 어떻게 내 번호를? 영희한테 물어봤어. 급한 일이 있다고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커피라도 한 잔.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잖아. 라벤더라고. 그 카페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언제? 내일. 안 되면 모레도 괜찮고. 내일. 2시에.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거울 앞에서 또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요? 너무 신경 쓴 티가 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으면 또. 결국 회색 카디건에 검정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라벤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음악도 잔잔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죠.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수진아. 왔구나. 민수가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런 세심함이. 남편도 해주지 않던 일이었어요. 뭐 마실래? 내가 시킬게. 아메리카노면 돼. 민수가 주문을 하러 간 사이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영희나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았죠. 여기 아메리카노. 민수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마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응. 동창회 때 갑자기 그런 말해서 당황스러웠지? 조금. 미안해. 그런데 30년 만에 널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민수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 혼자 지내면서.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 너는 영의 남편이고 나는 영의 친구야.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민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살짝 만지면서요. 수진아, 나는 영희와 행복하지 않아. 아니, 처음부터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서 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너졌어.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기억해? 물론이지. 너희 결혼식에 갔을 때 정말 죽을 만큼 아팠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늦었잖아. 우리 모두 나이 들었고. 늦었다고? 수진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민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민수야,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망설이는 걸 보고 민수가 말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 그냥 얘기만 하자.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 정말 그냥 얘기만?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고마워, 수진아.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카페를 나올 때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아, 영희한테는 말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게 돼서.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그날 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그래? 우리 민수가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 무슨 좋은 일 있나 했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어. 요즘 집에서도 콧노래 부르고. 이상해. 아마 회사 일이 잘 돼가나 봐. 그런가? 뭐, 그럼 좋은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영희를 속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음 주가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첫 번째 비밀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 그리고 영희에 대한 배신감까지. 이 만남이 과연 단순한 추억 나누기로 끝날 수 있을까요? 사장, 깊어지는 감정.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라벤더 카페에서요. 왜 화요일을 택했냐고요? 영희가 그날엔 항상 골프를 치러 가거든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아, 고등학교 때 기억나? 내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을 때? 어머, 그것도 기억해? 그때 너만 박수 쳐줬잖아. 다른 애들은 시기하더라고. 근데 난 정말 기뻤어. 이런 옛날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안전한 추억들이었죠. 두 번째 만남부터는 조금씩 현재 얘기가 나왔어요. 수진아,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자유롭기도 해. 자유롭다고? 응.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민수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나는 집에서도 눈치 봐야 해. 영희가 그렇게 까다로워?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자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부산에서 변호사 해. 잘 나가긴 하는데 가끔 전화해서 엄마 재혼 생각 없어? 이래. 재혼? 너를? 응. 혼자 있으면 걱정된다나 뭐라나. 근데 나는 그런 생각 별로 없어. 왜? 한번 결혼해봤는데 또 그런 관계를 시작할 자신이 없어. 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연애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연애?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때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비가 왔어요. 어머, 우산 안 가져왔는데. 내가 있잖아. 민수가 작은 우산을 펼쳤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작았죠. 괜찮아, 나는 조금 맞아도 돼. 안 돼.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 민수가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요. 민수야.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그냥 친구잖아. 친구끼리 우산 같이 쓰는 거. 하지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을까요? 제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만남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었죠. 민수야, 우리는. 나는 솔직히 말할게.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려. 이 나이에도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러면 안 돼. 왜? 내 마음이 죄야?
너는 기혼자야. 그리고 난 영희 친구고. 그것만 아니라면? 민수야, 가정이 있잖아. 형식적인 가정이야. 우리는 이미 각방 쓴 지 몇 년 됐어. 각방이라고? 영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영희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당연하지. 체면상 얘기하겠어? 특히 너한테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영희가 저한테 할 때마다 자랑하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요. 6번째 만남에서는 제가 용기를 냈어요. 민수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응. 너를 보면 좋아.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져.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응. 근데 그래서 더 무서워. 무서워? 왜?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민수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꽉, 더 따뜻하게요. 수진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영희야.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도 긴장한 표정이었고요. 영희야? 너 지금 어디야? 골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없더라고. 아, 나는 마트에 왔어. 마트? 어느 마트? 동네. 홈플러스. 그래. 나도 갈까? 같이 장 보자. 안 돼. 너무 크게 소리쳤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 거의 다 했어. 금방 갈게. 그래. 그럼 집에서 기다릴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민수야. 이러면 안 되겠어. 정말. 뭐가? 영희한테 거짓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그만할까?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그만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전혀요. 수진아. 응?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게 돼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민수야. 그래도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마지막 일까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영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늦었네. 뭐 샀어? 별거 없어. 저는 급하게 편의점에 들러서 몇 개 사온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만?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아?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렸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수진아, 요즘 좀 이상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해? 얼굴에 생기가 돌아. 뭔가 좋은 일 있어? 별로.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런가? 뭐 좋은 거지. 영희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민수와의 마지막 만남을 생각하니까.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진 비밀 만남들. 점점 깊어지는 감정과 함께 영희에 대한 거짓말도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해진 마지막 만남. 과연 저희는 정말 이별할 수 있을까요? 5장 마지막이라던 만남. 마지막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죠. 마지막인데 뭘 입어야 하지?
결국 민수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왜 이렇게 설레고 있는 걸까요? 라벤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더 안쪽, 더 조용한 구석 자리예요. 민수야. 수진아. 왔구나.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해 보였어요. 여기 왜 앉았어? 마지막인데.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뭐 마실래? 오늘은 카페라떼로 할래. 평소엔 아메리카노만 마셨는데 마지막이니까 뭔가 특별한 걸 마시고 싶었어요. 민수가 주문을 하러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11월 말이라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을씨년스러웠죠.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여기 카페라떼. 고마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응. 정말. 마지막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안 돼? 너도 알잖아. 우리는. 나는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민수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찾아서요. 민수야, 사람들이 봐. 아무도 없어. 그리고 상관없어. 민수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따뜻함이 정말 그리웠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거든요. 하지만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민수야. 힘들어. 뭐가? 이런 마음 갖는 게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수진아, 울지 마. 민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잠도 안 와. 민수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하지만 영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가정이 있잖아. 형식적인 가정이야. 우리는 이미 남남이야. 민수가 일어나서 제 옆자리로 왔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제 어깨가 그 사람 어깨에 닿을 정도였어요. 민수야, 이러면. 수진아, 나를 봐. 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너만 사랑해. 민수가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너무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나도 그래. 드디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응. 너를 사랑해. 그 순간 민수가 제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60이 넘어서 하는 첫 키스였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첫 키스였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워했던 그 느낌이었어요. 수진아. 민수야,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해. 영희가 기다려. 조금만 더 있자. 안 돼. 정말 가야 해. 민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다시 볼까? 민수야. 수진아,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마. 우리 계속 만나자. 제가 망설이는 걸 보고 민수가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민수야. 제발.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당연하지. 아무도 모르게 할게. 카페를 나올 때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아, 후회하지 않지?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나는 절대 후회 안 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어. 집에 가는 길에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입술에는 아직도 민수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아서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 왔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짓말이 무서웠어요. 요즘 마트 자주 가네? 뭐 그렇게 살 게 많아?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 나도 요즘 답답해. 같이 다닐까? 아, 아니야. 나는 혼자 다니는 게 편해. 영희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진아, 정말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뭐가 달라졌어? 얼굴도 좋아지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혹시 남자 생겼어?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요즘 60대 연애 많이 한다던데? TV에서 봤어. 영희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그럼 다행이다. 걱정했네. 걱정했다고요? 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왜 걱정해? 아니야, 그냥. 너 혼자 사는데 이상한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해서? 영희는 정말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입술을 만져봤어요. 민수의 키스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고마웠어. 꿈에서 보자.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마웠어. 잘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사랑해, 수진아.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나도 사랑해. 60이 넘어서 보내는 사랑의 문자였어요. 이상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마지막이라던 만남에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첫 키스까지.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하지만 영희의 의심하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6장 위험한 순간들. 그 후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에 두 번이 되고 때로는 세 번까지도 만났죠.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마트, 병원, 도서관. 영희에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거든요. 수진아, 요즘 정말 바빠지네. 맨날 나가기만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야, 나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아. 영희가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느 화요일 민수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지금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제 피가 거꾸로 돌았어요. 저는 이미 집을 나와서 민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영희야? 지금 내가 샤워하고 있어. 샤워? 이 시에? 응, 머리 감으려고. 그럼 10분만 기다릴게. 아니야.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몸이 안 좋아? 뭐가 아픈데? 머리가 좀 아파. 그럼 내가 약 사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겨우겨우 영희를 돌려보내고 저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늦을 것 같아. 영희가 갑자기 와서. 괜찮아. 기다릴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조심해서 와. 30분 늦게 도착한 카페에서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얘졌네. 영희가 갑자기 집에 왔어. 거의 들킬 뻔했어. 정말? 괜찮아? 모르겠어. 요즘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괜찮아. 단지
조심해야겠어. 그럼 다른 곳에서 만날까? 좀 더 멀리. 그래야겠어. 그래서 저희는 만나는 장소를 바꿨어요. 시내 한복판의 큰 카페로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설레었어요. 마치 진짜 연인이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죠. 여기는 어때? 좋아.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지?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가 제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았어요.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요. 민수야. 응? 우리 정말 괜찮을까? 뭐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영희와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진짜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민수야,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정말로. 우리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해? 자식들도 다 컸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럼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민수야, 그건 너무. 왜? 우리가 행복하면 안 돼? 하지만 영희도 자유로워질 거야.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응, 지금 회사야. 무슨 일이야? 영희의 목소리였나 봐요. 집에 언제 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응.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하네.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글쎄, 요즘 자꾸 내 스케줄을 확인하려고 해. 저희도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우리 조심해야겠어. 그래.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 하지만 줄인다는 게 쉬웠을까요? 이미 서로에게 빠져버린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영희가 불쑥 찾아왔어요. 영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심심해서. 요즘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잖아. 그러네. 들어와. 영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요즘 화장품 바꿨어? 응? 왜? 얼굴이 좋아졌어. 뭔가 촉촉해 보여.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크림 바꿨어. 어떤 거? 나도 써볼까? 별거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산 거. 영희가 제 화장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민수가 선물해준 향수를 발견했어요. 어? 이 향수 새로 샀네? 비싼 거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향수는 민수가 지난주에 선물해준 거였거든요. 아, 그거는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거야. 진짜? 좋은 향이네. 뿌려봐도 돼? 응. 영희가 향수를 뿌리더니 킁킁거렸어요. 어? 이 향.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그래? 응. 분명히 어디서 맡아봤어. 어디였더라? 다행히 영희는 금방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향수일로 영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 정말? 조심하자. 응. 당분간 선물은 안 받을게.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영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어? 왜? 쇼핑 가자. 오랜만에. 쇼핑? 응. 백화점에 새 옷들 많이 들어왔다던데. 저는 오늘 민수와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 민수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만남을 취소했어요. 백화점에서 영희와 쇼핑을 하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영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아, 이 원피스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뻐.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아.
내가 사줄게. 왜? 갑자기? 그냥. 친구니까. 영희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옷을 고르다가 영희가 갑자기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없지? 제 손이 떨렸어요. 숨기는 일? 뭘? 그냥.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뭐가 달라졌어? 예전엔 내가 연락하면 항상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나가 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더 신경 쓰는 거야. 정말? 응. 영희가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수진아. 응? 우리 친구잖아. 뭔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희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희의 의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향수, 화장, 그리고 자꾸 집을 비우는 것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과연 저희의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7장 해운대에서의 특별한 하루. 수진아, 내일 시간 있어? 민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희는 시내 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시간? 왜? 어디 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비밀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 민수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민수야, 우리가 어디 멀리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영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 하루만이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알아.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민수야,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차는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부산 방향이었죠. 설마. 부산? 맞아. 부산? 왜 갑자기?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해운대였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자주 왔던 곳이었거든요. 기억나? 당연하지. 여기서 우리가. 응.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왔었지. 그때가 생각났어요. 40년도 더 전 일이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민수야, 그때 생각나? 물론이지. 네가 여기서 노래 불렀잖아. 내가 무슨 노래? Here comes the sun. 비틀즈 노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기억해?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너를 보고 완전히 반했거든. 민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변에서 기타 치는 대학생 오빠들이 있었잖아. 네가 거기 가서 같이 노래 불렀을 때. 어머, 그것까지. 네 목소리가 정말 예뻤어. 그리고 그 미소. 지금도 눈에 선해.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는 몰랐지? 응.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민수가 제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수진아. 응? 오늘 너한테 특별한 걸 준비했어. 특별한 거? 응. 따라와. 민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소극장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여기는 뭐야? 들어가 보자. 소극장 안은 조용했어요. 무대에는 의자 하나와 기타가 놓여 있었고요. 민수야, 설마. 수진아, 저기 앉아줄래? 민수가 관객석 맨 앞자리를 가리켰어요. 뭐 하려고? 앉아만 있으면 돼.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무대로 올라가서 기타를 들었어요. 민수야, 설마 기타 칠 줄 알아? 응. 요즘 배웠어. 언제? 너 때문에. 이날을 위해서. 민수가 기타를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수진아. 응.
40년 전에 내가 불렀던 그 노래. 기억하지?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민수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익숙한 멜로디가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소극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노래를 정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노래했어요. 그 눈빛에는 40년간 간직해온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소극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수가 기타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민수야. 40년 전 너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해? 응. 수학여행 첫날 밤이었어. 너희 여자애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난 완전히 반했어. 민수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난 너만 사랑했어. 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희와 결혼할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네가 마음 한편에 항상 있었어. 왜? 왜 그때 말 안 했어? 무서웠어.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넌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민수야. 나는 남은 인생 전부를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그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마치 4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도. 응? 나도 그때 너를 좋아했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너무 수줍어서 표현 못했지만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그럼 우리 40년 동안 서로를 좋아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민수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바보 같은 우리.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래도 이제라도 만났잖아. 맞아. 민수가 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수야. 그리고 우리는 키스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소극장에서 40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의 키스였어요. 창밖으로는 해운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민수야. 응?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마음을 받아줘서. 민수야, 우리 정말 괜찮을까? 뭐가?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수진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 민수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저희는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호텔 방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고. 오늘 하루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나도. 고마워, 민수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죠. 해운대에서의 특별한 하루. 40년 전 수학여행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저희의 사랑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8장 발각. 해운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아직도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민수의 기타 연주와 노래, 그리고 40년 만에 나눈 진정한 고백.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진아, 어제 어디 갔었어?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 정말? 응. 왜? 어제 오후에 네 집에 갔었는데 없더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희가 어제 집에 왔었다고요? 언제? 3시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아, 그때는 잠깐 마트에 갔었어. 마트에? 그렇게 오래? 아니야, 그냥 동네 좀 걸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수진아, 나 오늘 네 집에 갈게. 오늘? 갑자기? 응. 얘기할 게 있어.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불안했어요. 영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 민수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영희가 우리 집에 왔었대. 없다는 걸 알았어. 큰일이네. 오늘 만나지 말자. 응. 2시간 후 영희가 정말로 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수진아, 앉자. 영희가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줘. 뭘? 어제 정말 어디 갔었어? 마트 갔다고 했잖아. 수진아. 영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친구 김 사장 부인이 어제 해운대에 갔었어. 응? 그런데 거기서 우리 민수를 봤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를? 응.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래. 손도 잡고. 그래. 그 여자가. 인상착의가 너랑 똑같더래. 키, 체형, 머리 스타일까지. 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영희야. 정말. 우리 민수랑 해운대에 갔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 민수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영희야, 들어줘. 언제부터? 동창회 이후부터.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영희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 영희야. 내 절친이. 내 남편을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가. 영희가 일어났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사랑이라고? 이 나이에? 응. 사랑이야. 사랑? 영희가 비웃었어요. 60 넘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왜 안 돼? 사랑에 나이가 있어? 있어. 당연히 있어. 영희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할머니야. 할머니가 무슨 사랑을 해? 할머니라고 사랑하면 안 돼.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영희야, 나는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 남편으로? 민수는? 뭐? 민수는 애초에 나를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40년 전부터. 민수는 나를 사랑했어. 거짓말. 정말이야. 어제 해운대에서 고백했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나와 결혼한 것도. 미안해, 영희야. 30년.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영희가 주저앉았어요. 영희야. 가까이 오지 마. 영희야, 들어봐. 민수는 너한테도 좋은 남편이었어. 너희도 행복했잖아. 행복? 그게 행복이었어?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산 게 행복이었다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야. 너희는 언제부터 몰래 만났어? 동창회 이후부터. 키스도 했어? 영희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내가 바보처럼 모르고 있을 때 너희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잖아. 영희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어요. 영희야, 어디가? 집에 가서 민수한테 확인해 볼 거야. 영희야, 기다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영희가 문을 열면서 돌아봤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영희야.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우정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핸드폰을 보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희가 집에 와서 따져 묻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급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들켰어. 정말? 그럼 이제 모든 걸 말했어. 수진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영희가. 너무 화났어. 그날 밤 늦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민수야. 어떻게 됐어? 영희와. 긴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했어. 정말? 응.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영희가 뭐라고 했어? 처음엔 화를 냈지. 하지만 결국 인정했어. 뭘? 우리 부부가 진작에 끝났다는 걸.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 영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휘트니스에서 만난 회장님.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대. 제가 놀랐어요. 영희도. 그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 영희가 동의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겠지. 민수야. 응?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수진아. 이건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정말? 응.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30년 우정을 이루면서까지. 해운대 여행이 발각되면서 모든 비밀이 드러났어요. 영희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30년 우정의 종료까지. 하지만 영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9장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어요. 정말 긴 1년이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정말로 이혼했고 저는 그 1년 동안 많은 걸 생각했어요. 민수와는 가끔 전화나 문자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죠. 영희를 배려해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민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혼 6개월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영희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1년 만에 듣는 영희 목소리였거든요.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수진아. 만날 수 있을까? 제 가슴이 뛰었어요. 만나? 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좋아. 다음 날 영희와 만났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요. 영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뭔가 자유로워 보였어요. 수진아. 응. 미안해. 뭐가? 그때 너무 화를 냈어. 괜찮아. 당연한 반응이었어. 아니야.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너 말이 맞았어. 내 말.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희야.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정말? 응. 휘트니스에서 만난 그분. 최 회장님?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영희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더라고요. 축하해, 영희야.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응? 민수와 살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남남이었어. 그냥 의무감으로만 함께 살았지. 영희야. 그런데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 진짜 사랑이 뭔지. 그래? 응.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 영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지? 응? 민수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응. 그럼 됐어. 영희야. 수진아, 너도 행복해도 돼. 눈물이 났어요. 영희야. 민수 만나. 1년이나 기다렸잖아. 괜찮아? 응. 나도 이제 자유로워졌어.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미안해. 친구로서 축복해주지 못해서. 영희야. 이제라도 축복해줄게. 행복하게 살아.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나야.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응, 영희를 만났어. 정말? 영희를? 응, 만나도 된다고 했어. 그래? 영희가? 응, 영희도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대. 정말 행복해 보였어. 다행이다. 민수야, 보고 싶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다음 날 저희는 1년 만에 만났어요. 해운대에서 처음 고백했던 그 카페에서요. 민수는 1년 전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수진아, 민수야, 많이 기다렸지? 괜찮았어. 너는? 힘들었어. 매일 내 생각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1년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함이 정말 그리웠어요. 민수야, 응?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사람 없어.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야, 뭐해? 수진아. 응? 나와 결혼해 줄래? 제 입에서 작은 비명이 나왔어요. 민수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60대의 청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응, 좋아. 민수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려요. 어머, 정말 로맨틱해요. 그렇게 저희는 약혼했어요. 3개월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영희가 왔어요. 그것도 최 회장님과 함께요. 수진아, 영희야? 정말 와줬구나. 당연하지. 내 친구 결혼식인데.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밝고 행복한 미소였어요. 영희야, 소개해줘. 아, 이분은 최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안녕하세요. 영희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영희보다 7살 연상이셨지만 매우 젠틀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 영희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몰랐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영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희를 봤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박수가 터졌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영희가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수진아, 민수야, 정말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수진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민수가 제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키스였어요. 민수야, 응? 고마워. 뭐가? 40년을 기다려줘서. 그리고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60이 넘어서 하는 신혼 첫날 밤 같은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영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나도 결혼해. 정말? 응. 회장님이 청혼했어. 축하해, 영희야. 고마워. 너희 때문에 용기가 났어. 언제 해? 다음 달. 너희도 꼭 와야 해. 당연하지. 영희의 결혼식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65세 신부와 72세 신랑이 이렇게 행복해 보일 줄 몰랐어요.
지금은 저희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와 민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해요. 영희는 회장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정말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가끔 셋이 함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요.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영희가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이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증명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60대, 70대. 우리는 아직 인생을 즐길 나이예요. 사랑하고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 하지만 결국은 금지된 게 아니었어요. 당당한 사랑이었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 사람 모두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이야기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0대,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진 씨처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